첫 번째 가보죠. 선우은숙 상식 있는 판결이다. 자,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그러니까 처형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지난 연말 이 전 처형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내 귀에 잘 잤어? 뭐 이렇게 속삭였다. 또 뭐 가슴 부위를 꼬집었다 등등 별별 이 추행 사실을 증언했었는데, 자, 유영재 씨 그동안 계속 부인했었단 말이죠. 네, 유영재 씨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유영재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 같아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면서 결백함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재판 중 피고인 신문에서도 때로는 엄마처럼 생각해서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친밀감이 있었고 서로 간에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영재 씨는 선고 직후에야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처형을 엄마처럼 생각했다. 자, 선우은숙 씨 측 반응도 궁금하네요. 일단 선고 이후에 법률 대리인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동안 선우은숙 자매가 굉장히 많은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고 뭐 조롱하고 또 명예훼손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의 여유를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에 뭐 댓글을 달거나 했던, 방송했던 사람들 일주일 동안에 다 삭제를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후에도 그런 인터넷에 뭐 언론의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방송 같은 게 남아있을 경우 다 체증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잠시도 못 기다려 빵빵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한쪽에 불박차가 스톱합니다. 자, 저 앞에 전조등 불빛 보이시죠? 누군가가 차를 빼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기다리는 중인데, 자, 그때 뒤에서 저 오는 차량 상향등을 번쩍, 좌측 깜빡이도 막 켜놓고 불박차가, 자, 바로 그때 불박차가 잠깐 앞으로 가니까 빵 경적까지 울렸어요. 자, 급기야 불박차 뒤로 바짝 붙더니 운전자가 드디어 컴온. 자, 두 사람 대화 들어보시죠. 왜 깜빡거리신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내려서 알려드려야 돼요? 아니, 뒤에 이런 페이지 안 보이는 거 있어. 자, 욕은 안 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아유, 상황을 알고 빵빵 하셨어야지. 네, 이 제보자는 지난 19일 낮에 자녀와 함께 상가에 들렀습니다. 이 상가 주차장은 일방 통행이었고 만차 상태에서 좀 빈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마침 나가려는 차가 있었는데 좀 쉽게 나가지 못하고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경차만 주차가 가능한 곳인데 승용차랑 SUV가 주차가 돼 있어서 좀 통로가 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너무 바짝 붙으면은 좀 사고가 날까 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뒤에서 차가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못 간다는 신호를 좀 보냈는데, 그런데 잠시 후 뒷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도 울리면서 좀 재촉을 하더니 급기야 운전자가 내려서 다가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는 왜 빵빵거리냐, 저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남성은 그럼 알려주셔야죠, 내려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라면서 일방통행인데 막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렇게 앞으로 가라고 왜 안 가 하면서 막 빵빵거리더니 정작 본인은 뒤로 쏙 빠졌다면서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남성이 자기 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재촉을 하다가 뒤쪽에 빈자리 생기니까 후진으로 쏙 주차를 해가지고 제보자보다 먼저 이 주차장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제보자는 앞차 무사히 출차하도록 뒤로 간다. 기다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차를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가라고, 일방통행 나가라고 압박을 한 다음에 나중엔 자기가 먼저 지금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 길을 막았단 말은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좀 제보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황당하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이어가죠. 장소 불문 먹방입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설명으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부시럭부시럭 지하철에 앉아서 곶감 하나를 꺼낸 할머니가 계십니다. 쓰레기 하나가 같이 딸려오자 쓰레기는 그냥 바닥에 휙 던져버리고요. 냠냠짭짭 야무지게 곶감을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에 든 저 캄꼭지 저거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것마저 버릴까요? 는 아니고요. 다행히 툭툭 털고 승하차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자리를 보실까요? 웬 캄꼭지랑 쓰레기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영상 찍히기 전에 이미 곶감 하나 드셨어. 아니, 버리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 왜 저러고 살아? 이게 대구 지하철에 있었던 일인데요. 곶감 할머니라고 이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곶감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탔을 때부터 부시럭부시럭 시끄럽게 뭐 하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온 곶감을 맛있게 아유, 냠냠냠 맘냠냠 먹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죠, 당연히. 쳐다보는데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내에서 열차 내에서 식사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라고 나왔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그럼에도 계속 먹으면서요. 결국은 하나는 버리고 또 다행스러운 거라고 하나요? 하나는 또 가져갔대요. 꼭지는 가져갔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좀 공중 도덕의 문제겠죠. 뭐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감꼭지 쓰레기는 하나 버려두고 갔습니다. 박 교수님, 저런 거 버리고 가면 진짜 마음 되게 불편할 텐데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냥 휙 버리시더라고요. 요즘은 길거리에도 그렇게 못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버리셨는지. 네,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저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저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다 너무 불편하고 또 애들이 보고 배우면 맞아요. 어떻습니까? 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산 꼭대기에서 목격된 먹방 백다희 아나운서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네, 산 꼭대기라고 하더니 갑자기 웬 건물 계단참이 있는데요. 돗자리까지 깔고 앉아서 라면에 김밥까지 작정한 듯이 냠냠쩝쩝. 자, 이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무려 해발 1458m, 강원도 평창의 발왕산의 정상입니다. 이 전망대가 있는 스카이워크 건물 아닌데요. 문제는 저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층마다 한 팀씩 최소 4-5팀이 떡하니 계단참을 점유한 채로 음식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집단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교수님, 네. 너무 없어 보인다 진짜. 이게 네. 무슨 민폐야. 그러니까요. 여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기 전에도 이렇게 카페나 푸드코트가 있고 정상에도 푸드코트가 있는데 저렇게 계단마다 음식을 다 펼쳐놓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때가 방학이라서 아이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너무 보기 불편했다. 그리고 냄새도 너무 났다고, 너무 불편했다고 제보하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왠지 여기서 멈추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야, 그렇게 냄새나는 기억을 가지고 이제 산을 내려오려고 케이블카를 다시 탔습니다. 8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한 18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온답니다. 제보자 팀에도 4명이었고 다른 등산객 4명이 또 탔답니다. 그런데 타자마자 그중에 한 사람이 저 술 한잔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아니, 케이블카 안에서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4명이 그 안에서 술 따고 안주 펼치고 그것도 냄새나는 안주였다는 건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케이블카 환기 못 시키잖아요. 그 못해. 좁은데. 아유. 참 살다 내가 별일을 다 겪는다. 그러고 냄새나는 추억을 하나 더해서 내려오셨답니다. 아이,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지막 사연. 술만 마시면 실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술만 마시면 실수를 하는 아내 때문에 괴로운 30대 남성입니다. 동갑내기인 저희 부부는 결혼 6년 차인데요. 아내는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셔요. 주 6일은 꼭 술을 마시는데 3일은 만취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혼자 마시는데요. 그런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소변 실수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항상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조금 정신이 들면 실수를 하고 있는 그대로 화장실에 갑니다. 당연히 가는 길에 다 새는 바람에 바닥이 엉망이 되죠. 정말 심할 때는 화장실에 갈 생각도 안 해요. 최근에는 술을 마시는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하루 동안 3번이나 소변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 옷을 빨고 자리를 정리하는 건 늘 제 몫이에요. 아내는 도통 치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몇 번 심하게 화를 내면 술을 안 마시기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음주와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몇 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너무 지쳐서 아내가 소면 실수한 옷과 자리를 치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거든요. 아내가 술에서 깨면 치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술에서 깬 이후에도 전혀 치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엉망인 집을 제가 다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를 내봐도 아내는 나아지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야, 오늘은 뭐 OX보다도 도대체 왜 저럴까가 더 궁금해지네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엔접 타임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 박상희 교수입니다. 야, 박지훈이, 너 내 신랑 맞아 안 맞아? 맞지? 하나뿐인 마누라가 술 좀 마시고 실수하는 거. 몇 번 치웠다고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유세는 유세야. 네가 내 속옷 손빨래라도 했냐?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정 답답하면 내 술 친구가 대주든가. 그럴 거 아니면 셔터마우스.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니에요. 아니시죠? 예. 깜짝 놀랐어요. 주신 것 같은데 전문 지금 같아, 전문 같아.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한 잔 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이 메소드 연기. 자, 다음 사연자 남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야, 상희야. 정말 너 하나뿐인 서방 불쌍하지도 않나? 아니, 술 취한 마누라가 그 싼 오줌 닦아내고 옷 빨고 그 남편이 불쌍하지 않냐 말이다. 어이? 너 좀 정상 아니다 진짜로. 중독도 이 상중독이다. 이? 자다가 막 실수로 싸는 것도 아니고 앉은 채로 싸는 게 사람이가. 치료를 받든지 싫으면 이혼하든지 중간이 없다. 오줌 쌀게야. 알겠나? X. 오늘 뭐 내용이 조금 심각하긴 하지만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이 남편분께서는 이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저는 계십니다. 이혼은 아닙니다. 이혼은 아닌데 이거는 심각하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이 소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리 현상을 제어를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취했을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뭐 이걸 갖고 뭐 비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혼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 이런 측면이 아니고 몸에 대한 제어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남편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자, 교수님 그런데 이 아내분이 말을 안 듣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죠. 일주일에 6일을 마시고 3일은 만취하고 그것도 혼자 마시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듣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알코올 중독의 문제고요.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수발을 들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치료하지 않으면 정해진 수순으로 이혼으로 갑니다.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은 알코올 중독자랑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료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제가 봤을 때 남편 못 견디십니다. 양 변호사님. 제 말씀 좀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남편분이 이혼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이혼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저 아내는 정상이 아니에요. 환자인 거예요. 지금 본인은 돌본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 그냥 유기하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극단적으로 오히려 잘못해서 이혼을 당하실 수 있다는 표현까지 쓴 겁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정도면 강제 입원을 가족들이 시도를 해야 될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요, 저도 주변에 뭐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분들을 겪어본 적이 있지만 중증이에요. 저 정도면 진짜. 저는 반드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끔 만드셔야 할 땐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현 아나운서. 네, 저도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사연자가 그동안 이렇게 챙겨온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반드시 치료를 하시면 좋겠는데
치료가 안 되면 이 남편분도 못 견디고 이혼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가족분들 중에서 좀 이혼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지은이가 지은 블루밍님은 술 마시는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정금아님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치료를 추천해 주세요. 박상희 교수님 추천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쌍둥이 엄마님은 남편분 아내 떠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